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학원들 사례를 진행하고 나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숫자는 저희 학원 숫자예요. 학원 숫자고 저희 학생들 숫자인데, 네, 이거는 그냥 우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웨슬리라고 하면은 전부 다 알고 전부 다 당연히 동의는 하시겠지만 수학학원을 위한 맞춤 학습 도구라는 표현에 대부분 다 동의를 해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도구를 굉장히 자유롭고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이 3개의 학원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원래는 저 3개의 학원 원장님들이 다 오셔서 각각 하시면 제일 좋은 걸 저희도 알고 있지만 한 원장님을 모시면 좀 시간을 너무 짧게 드리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핵심을 나름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처음에 한줄 수학 원장님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 학원 같은 경우는 중고등부가 메인인 학원이고요. 중고등부로 저희들이 잘 쓰시던 학원이에요. 그래서 중고등부를 너무 잘 쓰다 보니까 초등부를 확장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웨슬리를 초등부를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어떤 학원이었냐면은 학원 위치는 부산에 있는 학원이고요. 원등수는 대략적으로 이제 중등부와 고등부가 이렇게 되고 초등부의 이 숫자는 작년 11월에 0명의 학생으로 개원했는데 현재 숫자세요. 6월달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7월달에 들어오신 학부모까지 합치면 70명 정도가 넘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랑 인터뷰했을 때 당시는 이 숫자였습니다. 일단 지금 70명이 넘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네, 학원 컨셉은 중고등부는 판서형이고요. 초등부도 개인별 맞춤 관리인데 굉장히 특이해요. 이 학원은 동영상을 아예 안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학원 자체에서 동영상을 아예 못 보게 해요. 애들한테.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원장님의 경력은 학원 강의하셨던 건 15년 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9년째 운영을 잘 하고 계시고요. 네, 선생님은 총 9명의 선생님이 계시고요. 저기는 원장님 포함 숫자입니다. 그리고 보충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3명이 따로 계시다고 해요. 학원은 원장님이 지금 경력으로 이렇게 15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나이 되게 젊으세요. 되게 젊으시고 제가 정확히 나이가 기억이 안 나는데 7, 9, 8, 1 그 사이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오래 경력을 잘 하셨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하고 뭔가 서로 교류를 하고 서로 교류하는 거에 조금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학원을 초등부를 확장하려고 했을까요? 네, 우리 모두가 다 고대하고 아는 이유도 포함이 되는 거지만 그 이유뿐만 아니라 초등부터 좀 개념을 좀 정확히 알고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저 표현은 중등부의 아이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개념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엉망인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죠.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 좀 줄이고 싶었고 연상이 되더라도 개념이 안 잡히는 경우를 줄이고 싶어가지고 초등부를 확장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웨슬리를 도입할 때요. 이건 좀 초등부 이야기는 아니고요. 맨 처음에 도입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자기주도에서 부정적이었어요. 사실 요것 때문에 원장님이 동영상을 안 쓰신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 학원에서 웨슬리를 도입하기 전에 근처에 학원 중 하나가 자기주도로 오픈을 했는데 100% 동영상으로 학원을 보고 지나가고 계속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어머니들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서는 우리 학원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하니까는 안 된다고 절대 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동영상을 안 쓰셨던 거세요. 지금도 근데 동영상을 안 쓰고 계세요. 이게 한 3년 전 일인데 불구하고서 지금도 안 쓰시고 계시고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량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고 해요. 네, 이 지역이 부산에서는 해운대가 제일 공부를 잘하죠. 해운대가 아닌 지역은 편차가 좀 심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웨슬리를 도입했을 때 왜 불만을 했냐면은 우리 학교는 교과서 하나 풀고 이 문제집 하나 풀면 100점 나오는데 이거 쓸데없는 것까지 뭐하러 해요? 네, 중학교 친구들이 항상 하는 얘기죠. 걔는 모의고사 안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다 알죠. 이거를 다 해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대로 적용할 수 있고 그래야 네가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거 모두 알고 있지만 아이들이 지금 이 말을 이기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원장님은 그냥 이기셨대요. 다른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밀어붙이셨대요. 밀어붙이셔서 쭉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처음에는 부담감과 이게 나중에 대학 가는데 고등부 때 대한 걸 이해시키는 거에 과정은 조금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애들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은
네, 너무 싫죠. 프로그램을 쓰기 싫어하면서 여기 선생님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했을 때 선생님들이 무조건 좋아요. 어디 할게요. 제가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하다 보니까 편하네, 좋네, 애들도 좋아하네, 괜찮네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꽤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 적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좀 문제가 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하고 개별적으로 미팅을 통해서 많이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좀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처음에 도입을 하시면서 어쨌든 원장님 입장에서 내가 정한 학습 방향을 이제 방향이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의를 안 두고 모든 학생들, 모든 학년들, 모든 선생님들 전부 다 도입을 진행을 하셨고요. 그 결과 중고등부에서는 만족할 만한 생각을 얻으셨습니다. 원장님이 원래 원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 학원에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선생님과 원장님의 대화가 조금 더 구체적이라면 지각은 안 해요. 이런 정도 얘기가 들어가겠죠. 그 정도 얘기가 들어갈 수 있었다면은 프로그램을 들어간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되기를 원하셨대요. 너무 어려운, 너무 자세한 말이지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을 하기 힘들겠지만 이 정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선생님들도 알고 계셔야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긍정적인 방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하셨기 때문에 메소드 도입을 결정하시고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효과적으로 아이들마다 트레이닝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요거는 수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학원마다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수포자들은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 여기 학 같은 경우는 저희 걸로 이게 만드는 형식이죠. 이 만드는 형식을 가지고서 개념 학습 5문제 넣고요. 난이도는 1단계 기본 전체만 하고 나머지는 안 건드리시고 그냥 수업을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한번 끝납니다. 네, 이런 과정 다 해보셨을 거예요. 수포자들이라고 해도 이거는 선생님을 끌고 가서 다 끝낼 수 있을 만한 난이도라고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렇게 끝낸다는데 수포자 아이들 이걸 이해를 끝까지 다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리셋이라는 거를 시키게 돼요. 리셋,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유형문서 색깔 다시 돌리는 거 가능한 건 알고 계시죠? 네, 혹시 헷갈리시면 연락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유형문서에서 학생 이름 누르고 유형문서 시작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날짜를 바꾸면 색깔이 원래 입히기 전으로 돌아가게 돼요. 어쨌든 그런 리셋을 통해서 똑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만들었어요. 같은 문제 나오더라도 같은 과정을 하더라도 얘네들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스포자들은. 그리고 나서 교과서를 들어가서 학교 시험을 보게 했던 게 이 학원에서 스포자들을 위한 어떤 커리큘럼, 어떤 책 교재 구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구성을 한 친구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쁘죠?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인데 이 친구의 요 유형문서 색깔은 6월 23일입니다. 요 날짜 한번 기억해 주세요. 6월 23일이고 이 친구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볼까요? 6월 9일에는 이런 색깔이었어요. 처음 공부를 했나봐요, 아마도. 그리고 16일에는 색깔이 완벽하죠. 오히려 23일에 색깔이 떨어졌어요. 제가 무엇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아이들 입장에서 처음에 교재를 나간 다음에 이 나간 교재에서 틀린 걸 고치잖아요. 고치고 잘 바뀌었어 해서 끝나면은 애들 색깔이 제대로 바뀌는 건 확인을 했지만 기억하는지 확인이 좀 애매해요. 이게 거의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아실 거예요. 수업 끝나고 과제로 바로 내두던지 다음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이거를 한 번 더 기간을 두고 체크하다 보니까 별로 바뀐 것도 생겼지만 틀린 것도 생기죠. 그 얘네들은 제대로 체크를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놓치지 않으셨던 거예요, 원장님은. 지금 이 과정은 쉬운 과정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에서 이런 식으로 아까 수포자들도 관리를 똑같이 진행하셨던 겁니다. 나이도를 넘어가지 않고 계속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진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친구들이 이런 좋은 성적이 넘어가게 됐죠. 일반반의 합의라는 거는 요 6등급, 7등급 수포자들의 수업은 원장님이 전담하신다고 하세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폭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초등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아. 초등부 우리 한번 확대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초등부에 적용을 하셨는데 초등부 커리큘럼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되게 자세히 갖고 왔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 우선 기본은 하루에 1시간씩 수업하고요. 일주일에 5번 옵니다. 그리고 1시간이라는 거는 50분 한 타임을 얘기하는 거지만 한 타임씩 수업을 하고 한 타임이 끝난 이후에 자기주도 학습에서 한 타임 정도 공부를 하고 가도 되고요. 그냥 가도 되고요. 여기 학원은 차량으로 운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1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동을 해야겠죠. 차량 자체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자세하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개념 설명, 동영상 안 본다고 했죠. 개념 설명을 그 학년의 반이 형성이 되면은 반이 형성이 될 때에는 강의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반이 형성이 안 되면 당연히 1대1로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1대1로 개념 설명을 한 다음에 저희가 수강한 수업을 만든 거예요. 그냥 개념 설명하고 필수예제를 풀어주고 이 필수예제를 풀 때 아이들이 풀게요. 그리고 거기서 틀린 문제가 생기는 거를 오답 노트를 시킵니다. 얘는 저희 색깔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은 이거를 문제를 풀게 시키고 오답 노트를 시키고 그 다음에 1차 학습을 풀어요. 그리고 1차 학습 풀고 2차 학습 푸는 거에 대해서 답안 입력을 하게 되면은 오답 과제를 낼 수 있는 노랑, 빨강 이런 색깔들이 들어가죠. 이 색깔들을 가지고 개인별 프린트를 만들어서 프린트를 줘서 별 도전을 할 수 있게 그린 챌린지 플러스 별 도전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거고 조금 빨리 진도가 나가면 1차, 2차, 1부 문제까지는 풀 수 있는데 저 기본적으로 과제 개념을 알게 되고 자기주장학습 시간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기주장학습 시간이 선택이라고는 했지만 거의 100% 다 한대요. 애들이 끝나고 1시간씩 거의 하고 집에 간다고 얘기는 하세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2시간 2타임씩 5일 오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서 한 단원이 마무리가 될 때마다 3레벨까지 달성하는 레벨업 학습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한 단위라고 하면은 기간은 좀 이렇게 복불복이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쭉 만들어 나가시고 이 다음에는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시는 게 복습용으로는 전범위 모의고사를 보시고요. 테스트용으로는 진단평가를 보세요. 요거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테스트는 보통 3주마다 한 번씩 보신다고 해요. 이 테스트를 진단평가를 보는 이유는 색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전범위 모의고사를 복습용으로 하는 이유는 색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범위 모의고사를 봐서 색깔 반영을 시켜서 아이들 기록을 누절시키는 복습으로 이용하실 때에는 이거를 이용하시게 되는 거지만 실제로 애들한테 테스트를 해보고 결과지를 하게 될 때에는 색깔 반영이 안 되는 진단평가로 진행을 하십니다. 얘도 거의 3주 텀이라고 하셨어요. 3주 텀이고 3주 텀이고 그래서 전범위 모의고사가 나갈 때에는 진단평가 안 나가는 경우도 있다.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이고요. 네, 요거는 뭐냐면은 수학 일기라는 건데 초등부가 이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도 국어가 안 되고 정말 이해력이 떨어지고 표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수학 일기를 쓰기를 하셨대요. 이거는 뭐냐면은 일주일에 5일 동안 애들이 학원에 오는데 5일 동안 오는 것 중에 개념 하나를 정해서 그 개념에 대한 것들을 일기를 쓰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그러면서 그 개념에 대한 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만들어보고 풀이를 달아와서 학원에 제출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학원은 끝나고 자기주학습 시간에 충실히 공부를 한다면은 축제는 주말에 나가는 금요일날 나가는 수학 일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를 아이들이 초등부 친구들 해갖고 오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초등부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초등부 친구들의 이 과정을 할 때 이 앞에 과정 답안 입력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답안 입력은 5학년, 6학년, 4학년도 거의 대부분은 아이들이 스스로 QR코드를 입력한다고 합니다. 네, 애들 자기 아이디 전혀 모르고요. 동영상 안 본다고 했어요. QR코드로 그냥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 밑에 친구들은 애들이 3번을 써놓고 입력을 4번으로 하고 이런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밑에 아이들은 직접 선생님이 입력을 해주시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이게 이제 교실이에요. 실제로 애들 하고 있는 화면에다 찍어온 건데 이렇게 뭔가 뒤에 보이는 자세는 7교거든요. 뭔가 재밌는 이런 게임들도 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수업 시간에 공부도 하고 자기 주도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린트를 갖고 할 수 있는 곳과 교실과 요
파일첩인데 이건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환경과 파일첩. 요거는 이제 요 파일첩을 가지고서는 애들이 1인별로 되어져 있거든요. 1인별로 되어 있는 거를 미리 다 세팅을 해놓으시면 돼요. 제가 조금만 앞에 한번 다시 갈게요. 5단 과제에 나오는 프린트. 요거는 책이 아니잖아요. 요거를 미리 다 애가 올 때마다 해야 될 것들을 미리 뽑아서 그 파일첩에다가 미리 준비를 해두시고 아이들은 학원에 오면은 자기 이름에 꽂힌 파일첩을 갖고 가서 거기는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으실 거세요. 그래서 개인별 파일첩이 있고 칭찬 스티커 같은 경우들은 이제 아이들 숙제를 잘하거나 오늘 학습할 거 마무리 잘하면은 꼭 이런 것들도 같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철저한 피드백인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나간 것도 다시 보면서 피드백을 하시고 여기서는 유형 분석을 바꾸는 순서도 이제 있다고 하셨어요. 그 순서라는 게 처음에 우리 학원에 온 친구들은 기본과 실력에 대한 중요 유형은 전부 다 바꾸셔야 돼요. 그 아이들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게 기본인 거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고 치면은 기본과 실력에 있는 전체를 한 다음에 심화로 넘어가는데 이 심화로 넘어가는 거는 대부분은 이제 교재나 과제를 뭐 잘할 친구는 묶어도 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전범위 모의고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더 주안점을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보다 진단평가인데 진단평가라는 것도 아까 제가 주기적으로 3주마다 말씀드렸는데 뭐 6월 모의고사 1회, 2회, 3회, 4회까지 있죠. 그럼 이거는 꾸준히 보는 건데 아이들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심화 문제라고 이 친구 한 번 더 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애들의 상황에 따라서 진단평가를 정해진 진단평가 시험도 있는 거지만 그 아이 상태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응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확인하는 요 유형분석 페이지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보고서를 보고 애들하고 상담도 많이 진행을 하시게 되겠죠. 원장님은 제가 여쭤봤을 때 원장님 그러면 학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원장님이죠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당연한 말인데 원장님이 하시는 주요한 반이 관리가 어려운 반을 원장님을 하신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6, 7등급의 아이들이 일반반으로 넘어간다는 표현을 잠깐 드렸는데 그 반을 100% 원장님이 하세요. 처음에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학원에 오면은 이 친구가 우리의 기준을 잘하고 있는 반에 들어가서 학습 분위기도 흐릴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케어가 조금 더 어려운 경우도 있고 거꾸로 뭐 모든 친구가 그렇지는 않지만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일수록 선생님을 무시하는 경우도 사실은 발생이 더 많이 하죠. 근데 원장님을 무시는 못한다고 해요, 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친구들을 일정 수준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일반반으로 넘어가는 걸 원장님이 도맡아서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3 수업은 원장님이 아예 다 하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 학원에서 원장님이 끝까지 관리해준다는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요. 너는 실제 수업은 못하는 친구들 반과 고3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뭐 인원은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굉장히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꼭 필요해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들이시고요. 이게 원장님실인데 자기주도실이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그래서 원장님의 일 중 하나는 자기주도실을 언제나 감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뭘 하는지 어떤 질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가서 감시하고 상황 파악을 하는 게 원장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원장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원장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있어요. 첫 번째는 강의하는 선생님, 뭐 강의를 다르게 하시니까. 두 번째는 학부모의 친구라고 얘기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학원 하나 보시면은 보통 아이에 대한 성적에 대한 이야기, 실력에 대한 이야기, 테스트 보고에 대한 결과, 우리 학원에 대한 커리큘럼, 뭐 회비 안내, 선생님 구성, 뭐 경력들, 우리 아이들의 어떤 자랑들 많이 얘기하시죠. 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학원에 오셨던 어머님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려고 하신대요. 오히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얘가 학원을 등록하거나 자연스럽게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인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나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애에 대한 특이사항에 대한 이야기들은 처음에 이런 기회가 마련이 안 되면 좀처럼 잡히면 쉽지 어려우니까 이 기회에 학부모님과 굉장히 친해져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좀 약간 자기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그런 관계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하신다고 해요. 뭐 항상 되는 건 아니시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학부모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고 교무실에서는 편한 동의라는 표현은
원장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원장님들이 선생님들한테 직언을 하는 경우, 안 좋은 소리일 수도 있고 좋은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은 선생님도 잘 되고 애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자 하는 얘기잖아요. 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세요. 근데 그 얘기가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오해라는 경우는 나의 의도와 상관은 없이 표현의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오해라는 거는 자기 생각에는 나와 선생님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식을 하시는데 회식을 전체 회식을 주로 하시기보다는 개별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걸 더 자주 하신다고 하세요. 원장님 입장에서 자주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전체 회식과 1대1이 비슷한 비율일 수도 있긴 하겠죠. 원장님은 혼자시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는 관계를 통해서 어떤 직원이나 상황이 있을 때 좀 잘 대처할 수 있고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를 마련하신다고 합니다. 학생에 대한 거는 3초라는 표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이 되게 몸도 좋으신데 어쨌든 3초 표현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 표현을 하면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애들이 언제든지 자기한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자도 편하게 대하길 원한대요. 자기가 아이들을 대하는 가치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평등이래요.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예인데 제가 학원을 인터뷰를 갔을 때 원장님이 학원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앞에 CU 그 편의점에 있대요. 그래서 갔죠. 가니까 원장님 오래요. 갔는데 가니까 원장님이 고르래요. 골랐어요. 그 음료수를 맛있게 얻어먹고 뭐 하셨냐면은 시험 기간이었기 때문에 애들 초콜릿을 사주는 건데 원래 그게 한 반 선생님이 사줄게라고 했던 거였대요. 근데 그 한 반을 사주면서 그 동시간대에 있는 애들 다 사준 거예요. 원장님이 원래 자기는 그렇게 한대요. 어떤 거를 먹거나 주면은 전부 다 준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고, 두 번째는 그 반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렇게 개똥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개똥아, 엄마가 아까 전에 무슨 얘기 하시던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개똥이 말고 속똥이 말똥이 뭐 되게 많잖아요. 그 모든 친구들의 이름을 대부분 다 불러주고 나온대요. 어떤 형태를 쓰던지 간에. 그래서 속도 안 오고 머리 괜찮은데? 말도 안 오고 어떤데?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라도 불러서 그 아이를 알고 있다는 거를 좀 인지를 시켜주고 나오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원이 적지 않은데 가능하세요? 노력한다고 하시더라고요. 100% 다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저희가 다른 것보다 학생 이름 기억하는 거. 그래서 원장님은 결국은 원장은 학원의 모든 상황을 알아야 한다는 게 메인이셨고요. 자기가 모르는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 게 운영하는 철칙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